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애초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난 19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이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아 공방 끝에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정부가 지난 2일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 오는 21일이 채택 시한입니다. 다만 21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이 잡혀 있어 사실상 20일이 최종 시한입니다. 결국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송부를 재차 요청할 수 있고 그마저도 오지 않을 시 대통령이 단독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갖은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를 검증할 자리를 걷어찬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도 따릅니다. 민주당도 단독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고려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대통령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 냉담한 시선 때문입니다. 자, 이해훈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백승화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하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의원님.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네. 정치부 이효진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의원님, 네, 자, 이러면 청문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인사청문회는 저희 당은 계속 개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미비로 해서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거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연기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기의결된 청문회를 거부하고 보이콧 선언해서 파행시킨 경우는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5차례나 공천했던 대표적인 보수 인사입니다. 근데 후보자에게 이런 자질, 정책 역량,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기회를 주고 또 검증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해훈 후보자를 탈당시켰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꼭 개최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오늘까지도 청문회는 사실상 열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한이 지났어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다시 청문회를 열었으면 하는 저희 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네. 자료 제출 미비는 솔직히 네. 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거의 반복되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네네.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지 그 실질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뭘로 의심을 하십니까? 일단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후보자는 최대한 자료를 찾아서 성실하게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자료 적극 제출하겠다 이런 의지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요구 자료 목록을 보면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났거나 30년, 40년 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국가기관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 것도 많은데 지금 특히 5년간 가족 전체의 입원 및 정신과 치료 내역, 가족 전체의 초중고 성적 기록부, 후보자 형제 자매가 피소된 민영사 사건 자료 일체, 이런 것들까지 요구를 과도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의도적인 작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파행시키려는 제가- 목적이나 의도, 배경 네네. 이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자료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제가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김호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인사청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국민의힘은 감사원장 후보자 자료 미제출을 비난하면서 청문회 1시간 반 동안 파행시켰는데 이때 김호철 감사원장이 768건 중에 574건 제출을 해서 75% 제출을 했어요. 그 꽤 많이 한 경우입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377건 중에 121건 제출해서 32% 자료 제출했거든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28.5% 제출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다 이를 침묵하거나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호철 감사원장의 경우 768건 자료 제출 요구했죠. 네네. 심우정은 370건 요구했고, 근데 이번에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료 제출 요구건이 많았냐면 4,300여 건이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어요. 네네. 4,300여 건.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이 중에 60% 이상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인사청문 할 수 없다. 이것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파행을 유도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네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사실상 단독 개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뭐 과반이니까 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진짜 이유는 자료 미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5차례나 공천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이고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사실상 누워서 침 뱉기죠. 청문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될 텐데 그 의혹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이었거나 아니면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사과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란 정당이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원 게시판 징계 논란 등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위기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당내 비판, 또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을 국민적 시선을 돌리고 이 당내에서 흔들리는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어제죠, 제 페북에도 올렸는데 지금 국힘이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 때까지 모든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국정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보로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모든 상임위까지 이제는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교 특검을 받아라 이건데 저희 당은 지금 통일교 특검을 받자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동안 유착 의혹이 있었던 신천지까지 추가하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힘은 계속 신천지를 분리하자고 이 목적을 위해서 단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JTBC 언론 보도에 또 나왔지만 신천지가 국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신천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이혜훈 네네. 후보자에게만 좀 집중을 했으면 네네. 하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당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뭐 청문회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이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생소합니다. 국힘이 이혜훈 후보자를 보이콧하고 민주당이 네. 이혜훈 후보자를 엄호하는 것조차 저는 좀 생소한데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폭언 같은 경우
그 네. 심한 폭언이 있었죠. 그 네네. 고함 소리 이런 건 들으면서 네. 충격이 갔을 텐데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장도 그동안에 사퇴 여부를 물었을 때 청문회까지는 보자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국힘이 거부를 해서 지금 청문회가 파행으로 했다면 네. 국민의 알 권리 또는 검증 차원에서 물론 이미자 위원장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검증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재위 위원장이 국힘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청문회를요. 그리고 뭐 아까 생소하다 하시면서 이해운 후보자를 우리가 엄호하고 국힘이 공격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 당은 이 이해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폭언이나 갑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엄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질의응답들이 있겠죠. 그 내용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께서 직접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은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도 좀 부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론이 좋지 않은데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엊그제 있었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네네.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해운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통합과 실용 인사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그리고 도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한 소명 또 자질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도 청문회는 꼭 개최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청문회 이후에 국민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물론 지금 청문회를 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기자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청문회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도 충분하지 않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네. 즉각 임명하기보다는 우선 재송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다시 인사청문 계획서를 제출해서 다시 합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또 개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재송부 요청 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시한이 지났어도 인사청문회 열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이제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네네. 대통령이 전임이었던 윤석열 씨하고 가장 틀린 점이 네. 어찌됐든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치고 국회 합의를 거쳐서 본인에게 도달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네. 공만 던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야죠. 지금 재송부 요청이 오기 전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서 야당과 합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 그 전화 연결 들으셨을 텐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청문회 물이 건너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숱한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한번 정리 좀 부탁합니다. 네, 가장 처음 대두된 거는 아무래도 그 인턴 비서관에 대한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막말 논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에 보좌진을 감시하는 5호 담당자의 의혹이 불거져서 마치 북한의 사상검증처럼 의원실을 운영을 했다 그런 의혹이 불거졌고 그 다음이 땅 투기 논란, 뭐 유학 중 상가 쇼핑 논란, 뭐 자녀 장학금 수혜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집중하는 건 장남에 대한 전셋집 부정청약 의혹을 네네.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까? 청문회 개최에 대한?
네, 국민의힘은 어제도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면 그때로부터 이틀 뒤에 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이 미흡한 이상 청문회 개최는 없다. 네, 맞습니다. 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합니다. 친정이었던 국민의힘은 이해운 후보자를 내치고 민주당은 이해운 후보자를 엄호하고 왜 지난 윤석열 씨 과정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임명 때 민주당은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공격을 하다가 결국 그 공격했던 대상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을 했었죠. 지금까지 이효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